가장 정말 좀 무서운 팀이 뭔지 아세요? 잘게 썰어가는 빌드업을 할 수 있는데 네. 실리적인 팀.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무섭게 느끼는 그 스타일을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세요. 최근에 일본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일본의 경기를 보면 진짜 이게 그냥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축구를 보면서 우리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이제는? 모리아스 감독이 네. 뭐 월드컵 심지어 기간 중에도 그랬고 네. 모리아스 감독도 비판을 꽤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이것 때문이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일본이 예전부터 아시다시피 정말 잘게 썰어 들어가는 이른바 빌드업을 굉장히 네. 정말 90년대부터 일본이 차근차근 발전을 시켜 왔는데 모리아스 감독 하는 걸 보면 이게 막 송두리째 그런 거를 엎어뜨리고 실리 축구로 완전히 변신한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은 뭐 계속 5-4-1 막 이렇게 지키고 있다 맞습니다. 보면서 일본이 지킬 때는 미토마 선수까지 윙백으로 내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4-1처럼 막 지키는데 그러다가 이제 역습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불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있긴 있었고 뭐 예를 들어 뭐 월드컵 지난번 카타르 본선 같은 과정에서도 일부 또 일본 대표팀의 플레이를 본 분들이 아니 왜 일본 예전에 그 잘하던 거를 놔두고 저렇게 플레이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저도 그래도 축구를 좀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저도 또 응원하는 팀들도 네네네네. 그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데 가장 정말 좀 무서운 팀이 뭔지 아세요? 어떤? 제가 응원하는 팀과 예를 들어 다른 팀이 붙었을 때 정말 제가 좀 저 팀은 정말 무서워 이렇게 느끼는 팀이 어떤 팀이냐면 잘게 썰어가는 빌드업을 할 수 있는데 실리적인 팀. 그런 팀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그 일본은 근데 요즘은 아마 모리아스 감독이 하고자 하는 거에 아마 일본 팬들이 이제는 비판 안 하고 이제는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하고 이제 박수 쳐주고 할 텐데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무섭게 느끼는 그 스타일을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다 내려앉아 있기만 하고 여기서 정말 뻥 질러서 요행수를 하나 노린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세트 플레이 하나 저 프리킥이나 코너킥이라도 하나 만들어내자. 그래서 뭐 딸깍 요거 하나 보자. 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축구가 일본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 이제 아시안컵이나 아시아에서 자기들보다 조금 약하다 싶은 상대와 경기할 때 모습을 보면 나오겠지만 일본이 얼마든지 주도하려면 주도할 수 있는 멤버 구성과 선수들의 성향과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지금 개인기량 좋은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도할 수 있는 팀이 이렇게 실리적인 컨셉의 경기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빌드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행수를 바란다거나 무작정 세트 플레이 하나 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대의 볼을 조직적으로 끊어서 나갈 때는 그 빌드업 실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미토마 선수, 이토 주니아 선수 그리고 교체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럭셔리한 거죠. 후보 선수가 지금 소시에다드에서 뭐 라리가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주 상급에 속하는 아주 최상급에 속하는 폼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또 교체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앞쪽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블 돌파가 가능한 선수들까지도 있어요. 자, 빌드업도 원래 할 줄 알아. 못하는 팀이 아니야. 못해서 내려앉는 게 아니야. 빌드업이 장착된 팀이 내려와서 실리적인 경기를 하는데 심지어 앞에는 1대1 돌파에 능한 선수들까지도 있어.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일본 축구는 예전부터 그 빌드업이라든가 선수들의 기본기를 강화를 시켜왔어요. 차근차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유럽 리거들 뭐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심지어 미토마, 뭐 이토 주니아, 후보 다케우사 이런 선수들까지 앞에 포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리아스 감독은 실리 축구를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독일 아니라 다른 어떤 축구 선진 강팀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때 선택했던 방법도 약간 유사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 당시 뭐 부상 때문에 컨디션은 덜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있고 여기에 또
대표팀에 오면은 또 엄청나게 더 폭발적이 되는 황희찬 선수가 그렇죠,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벤투 감독도 원래 벤투 감독이 추구하던 스타일에 비해서는 월드컵에서는 물론 그 스타일을 밀어붙여서 좋은 경기 내용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월드컵에서는 약간 실리적인 맞아요. 컨셉이 작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맞아요. 그러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브라질전에서는 약간 이룰 걸 다 이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브라질전에서는 너무 좀 압박을 과도하게 약간은 좀 과감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거기서는 장렬하게 산화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벤투 감독도 약간은 평상시 컨셉에 비해서는 좀 실리적인 컨셉이 가동이 되는데 모리아스 감독의 경우에는 매우 극단적으로 실리적인 컨셉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역습을 때릴 때는 극단적으로 절묘하게 잘 나갔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일본 팀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들 기본기 다 좋고 조직력, 빌드업 능력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드리블 돌파에 능한 선수들까지 있는데 여기서 실리적인 전술을 쓰니까 그리고 군데 또 시간에 따라서는 또 전방 압박도 하거든요. 그럼요. 아예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독일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내려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그래도 앞에서 또 프레싱 할 때는 또 프레싱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일본이 지금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정말 강팀들도 일본을 다루기는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약간 이제 이게 트렌드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모로코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벤투 감독이 이끌었던 한국이라든지 특히나 자신들보다 조금 더 전력이 좋은 팀들을 만날 때 약간은 수비적으로 하지만 말씀해주신 빌드업 능력을 갖춘 수비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풀어나와서 빠른 역습. 그러니까 빌드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리 축구는 사실은 재미없는 축구고 사실은 요행을 바라는 축구인데 빌드업 능력이 제대로 있으면서 하는 실리 축구는 위력적인 축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김민재라는 이 수비 라인에서 좀 통솔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앞쪽에는 역습으로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비적으로 나가다가 끊어서 빌드업 과정까지 합해서 손흥민을 활용해서 득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다들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런 장면이 아주 이상적인 장면이 아닌가라고 하시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약간은 못 보여주고 있고 일본은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 일본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는 일단 보기에 우리도 저런 방향성으로 또 이제 나가는 방향이 참 이상적인 방향 같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좋은 방향성을 찾아서 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그 10월에 A매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떻게 클린스만 감독의 평가가 바뀔지 그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